혼자 사는 70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이 없을 때일까요? 병원비가 걱정될 때일까요? 자녀에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할 때일까요? 물론 돈 문제도 무섭습니다. 병원비도 무섭고, 간병비도 무섭고, 물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70대가 진짜 무서워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순간입니다. 집 안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데 전화기를 잡을 힘이 없을 때, 밤에 열이 나고 어지러운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를 때, 며칠 동안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을 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이 모를 것 같은 순간, 그 순간이 혼자 사는 70대에게는 가장 무섭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멀리 살면 매일 올 수 없습니다. 이웃이 있어도 예전처럼 서로 문을 열고 드나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친구가 있어도 한 명씩 아프고 떠나고 연락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공포가 됩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70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들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안전장치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서운 순간은 집안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입니다. 혼자 사는 7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는 낙상입니다. 젊을 때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실수입니다. 무릎을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고, 손목이 부러질 수 있고, 머리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넘어진 뒤 바로 일어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화장실, 욕실, 부엌, 침대 옆 현관이 위험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집니다. 욕실 바닥에 물기가 있어 넘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다 어지러워 주저앉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다 중심을 잃습니다. 현관턱에서 발이 걸립니다. 문제는 넘어졌을 때 바로 도움을 부를 수 있느냐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넘어져도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기가 멀리 있으면 연락할 수 없습니다. 넘어진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하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몇 시간, 몇십 시간 동안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0대 혼자 사는 집에는 낙상 예방이 가장 먼저입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화장실과 욕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조명을 둬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어둠 속에서 걷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관턱에는 밝은 표시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집 안바닥에 전선, 카펫, 작은 물건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기입니다. 휴대폰은 항상 몸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충전한다고 방 한쪽에 두고 다니면 안 됩니다. 목걸이형 비상벨, 손목형 호출기,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같은 장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70대에게 낙상 예방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두 번째로 무서운 순간은 갑자기 몸이 이상한데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70대가 되면 몸은 예고 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찹니다. 머리가 핑 돕니다. 한쪽 팔이 저립니다. 말이 어눌해집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납니다. 배가 심하게 아픕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은 망설입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괜히 119 부르면 민폐 아닐까? 자식에게 전화하면 걱정할 텐데. 밤늦게 전화하면 싫어하겠지.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70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병 자체보다 그 순간 내가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이상하면 누구라도 바로 판단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판단도 혼자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응급 연락망입니다. 가족 1명, 가까운 이웃 1명, 자주 가는 병원 번호, 주민센터, 복지관, 노인 맞춤 돌봄 담당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담당 기관. 이 번호들을 휴대폰에 저장만 해두면 부족합니다. 종이에 크게 써서 냉장고나 현관, 침대 옆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도 가족이 모르면 응급 상황에서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두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가족 1명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정보도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먹는 약, 진단받은 병명, 다니는 병원, 담당 의사,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 이것을 한 장에 적어두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살수록 도움을 받을 길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서운 순간은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입니다. 혼자 사는 70대에게 밤은 낮보다 훨씬 깁니다.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습니다.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거나, 복지관에 가거나, TV를 보거나, 동네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릅니다. 불을 끄면 집안이 너무 조용합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립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밖에서는 사람 소리가 사라지고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이때 외로움이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누가 알까?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아프면 어떻게 하지? 밤은 생각을 크게 만듭니다. 작은 걱정도 밤에는 커집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죽음에 대한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70대에게 밤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너무 자극적인 뉴스나 사건 영상을 오래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서운 뉴스, 병 이야기, 사건 사고 영상을 계속 보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음악 라디오, 가벼운 독서,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너무 무섭다면 집안의 조명을 완전히 끄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수면등 하나만 켜두어도 마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밤에 누군가와 짧게라도 통화하는 습관을 만들면 좋습니다. 자녀가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 형제, 이웃, 종교 모임 사람, 복지관 지인도 좋습니다. 잘 주무세요. 이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서운 순간은 며칠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때입니다. 혼자 사는 70대가 마음속으로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며칠 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바쁩니다. 친구는 아픕니다. 이웃은 서로 잘 모릅니다. 복지관도 가지 않으면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70대에게는 정기 안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이 매일 갈 수 없다면 전화라도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8시에 1분 통화하기, 또는 아침마다 일어났어요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에 짧게 오늘도 괜찮음이라고 보내기. 이런 작은 약속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주민센터, 복지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알아봐야 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사회 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혼자 살수록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괜찮을 때 연결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 연결망을 만들 힘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서운 순간은 돈보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떠오를 때입니다. 혼자 사는 70대에게 돈 걱정은 단순한 생활비 걱정이 아닙니다. 쌀값,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병원비와 간병비입니다. 내가 입원하면 누가 병원에 같이 가주나? 수술하게 되면 보호자는 누가 하지?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얼마나 들까? 요양병원에 가야 하면 돈이 감당될까? 자식에게 부담 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큽니다. 특히 혼자 사는 70대는 아플 때 돈과 사람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병원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 설명을 들어줄 사람, 서류를 챙겨줄 사람, 퇴원 후 집을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아직 괜찮을 때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 목록, 복용 중인 약, 건강보험 자격, 실손보험 여부, 장기요양보험 신청 가능성, 보호자 연락처, 응급시 연락할 사람, 입원 시 필요한 물품 위치, 이런 것을 미리 정리해두면 갑자기 아플 때 당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나중에 정말 못 움직일 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고 식사, 목욕, 이동,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70대에게 병원비보다 무서운 것은 아플 때 내가 모든 절차를 혼자 해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돈 준비와 함께 사람 준비, 서류 준비, 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무서운 순간은 사기 전화와 이상한 연락을 받을 때입니다. 혼자 사는 70대는 사기 범죄에도 취약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건강식품 강매, 투자 사기, 방문 판매, 가짜 공공기관 연락, 자녀 사칭 문자까지 수법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혼자 사는 어르신의 불안을 이용합니다. 자녀가 사고가 났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지금 돈을 옮기셔야 안전합니다. 건강에 좋은 제품인데 오늘만 싸게 드립니다. 노후자금을 불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으면 옆에서 말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확인하기 전에 돈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물건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70대는 돈 관련 연락에 대해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전화로 돈을 보내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 자녀가 급하다고 해도 직접 원래 번호로 다시 전화한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현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투자 권유는 바로 결정하지 않는다.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는 가족과 상의 후 결정한다.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 않는다.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똑똑한 투자보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혼자 사는 70대에게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멈춰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무서운 순간은 집안이 점점 관리되지 않을 때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집안 관리가 조금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를 하루 미룹니다. 그 다음 빨래를 미룹니다. 청소를 미룹니다. 냉장고 정리를 미룹니다. 고장난 전등을 그대로 둡니다. 화장실 물때를 방치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게으름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줄어듭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아픕니다. 무거운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힘듭니다. 전등 하나 갈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면 집안을 돌볼 힘도 줄어듭니다. 집이 무너지면 마음도 더 무너집니다. 반대로 집을 조금만 정리해도 마음이 살아납니다. 혼자 사는 70대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안전의 기반입니다.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이 많으면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선이 엉켜 있으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욕실이 미끄러우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안전하게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십시오. 바닥에는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자주 쓰는 물건은 손 닿는 곳에 두십시오.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욕실, 현관, 침대 옆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혼자 사는 집은 작고 단순할수록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살던 70대 남성 어씨는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휴대폰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러웠고 손잡이는 없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면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다행히 딸이 매일 아침 전화를 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웃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웃이 확인했고 119가 출동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매일 아침 전화 약속이 A씨를 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안부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혼자 사는 70대에게 매일 한 번의 안부 확인은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혼자 사는 70대 여성 B씨는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매일 방문하기 어려웠습니다. B씨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집안에는 화재 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화기를 찾기 어려웠지만 가까운 곳에 있던 응급호출기를 눌렀습니다. 도움 요청이 전달됐고 빠르게 연락과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런 장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70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안부 확인할 사람을 정하십시오. 자녀, 형제, 이웃, 친구, 복지관 지인 중 한 명이면 됩니다. 둘째, 응급 연락처를 크게 적어 냉장고와 침대 옆에 붙이십시오. 119, 자녀, 이웃, 병원, 주민센터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휴대폰은 항상 몸 가까이에 두십시오. 충전한다고 멀리 두면 응급 상황에서 쓸 수 없습니다. 넷째, 욕실과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십시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밝은 조명은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과 병명을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응급실에 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큰돈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십시오. 투자, 보험 해지, 부동산 매매, 큰돈 송금은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기관과 상의하십시오. 일곱째,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음식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복지관, 경로당, 산책, 병원, 마트라도 좋습니다. 아홉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대상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열째, 괜찮다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부모님이 있다면 돈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 괜찮으세요? 연금 나오세요? 병원비 충분하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밥은 드셨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이번 주에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약은 제때 드셨어요? 요즘 어지러운 적은 없으세요?
집안에서 넘어질 뻔한 적은 없으세요? 오늘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은 있으세요? 혼자 사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냉장고를 보십시오. 약 봉투를 보십시오. 침대 주변을 보십시오. 욕실 바닥을 보십시오. 전기선이 엉켜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휴대폰이 항상 가까이에 있는지 보십시오. 부모님의 안전은 통장 잔고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생활의 흔적을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70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넘어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순간, 몸이 이상한데 연락할 사람이 없는 순간,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순간, 며칠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순간, 병원비와 간병비가 한꺼번에 떠오르는 순간, 사기 전화를 받고 혼자 판단해야 하는 순간, 집안이 점점 무너져도 손뗄 힘이 없는 순간, 이 순간들이 혼자 사는 70대를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준비하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매일 안부 확인, 응급 연락망, 낙상 예방, 휴대폰 가까이 두기, 복용약 정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 정기적인 외출, 큰돈 결정 미루기, 가족과 이웃에게 힘들다고 말하기.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게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살수록 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자존심만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이 혼자 사는 70대라면 오늘 바로 응급 연락처부터 써서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자녀라면 오늘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밥은 드셨어요? 혹시 집에서 넘어질 뻔한 적은 없으세요? 밤에 무섭지는 않으세요? 그 질문 하나가 부모님의 하루를 지킬 수 있습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 꼭 필요한 노후 돈 관리,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가족 돌봄, 생활 안전 정보를 현실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을 지키는 실전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70대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오늘 꼭 물어보세요. 밥은 드셨어요? 넘어질 뻔한 적은 없으세요? 밤에 무섭지는 않으세요? 작은 질문 하나가 부모님의 하루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